안녕하세요. 강남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재현 병원장입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챗 GPT에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해도 될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챗 GPT에 이렇게 질문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목 디스크를 엑스레이로만 혹시 진단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 넣어봤는데요. 결론을 거기서 보면은 진단할 수 없다. MRI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쭉 나와 있습니다. 엑스레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뼈를 보는 것인데 이 디스크라는 것은 뼈가 아니고 말랑말랑한 연골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 사실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목 디스크를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전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느냐?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있는 그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이 디스크에 문제가 있겠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것이 병이 다가 아니고 이게 좁아지는 와중에 이게 튀어나와서 어깨나 팔로 가는 신경, 또 목 신경을 건드리게 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MRI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목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MRI를 찍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좀 상당히 입장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자, 목이 아프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중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넣어봤는데요.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증상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적합할 수는 있겠다고 이 여지는 두었습니다. 사실 이 척추 질환에 있어서 이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다 진료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요즘에는 이제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척추외과라고 이제 통합을 해서 신경외과 쪽에서도 척추만 담당하시는 선생님, 또 정형외과에서도 척추만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척추외과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신경외과니까 신경외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목 쪽은 사실 머리와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뇌 수술할 경우에 후두부 쪽 수술할 때는 경추를 같이 열어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목 쪽에 대한 질환들은 정형외과보다는 신경외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가 질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가 한번 생기면 계속 나빠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넣어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자연적으로 호전되거나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이란 질환, 대표적인 질환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협착증은 한번 진행이 되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협착이 생겼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러니까 좁아진 부위가 다시 넓어지기는 어려운데 디스크는 이렇게 튀어나왔던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흡수되거나 가라앉는 경우가 사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연 치유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디스크가 자연 치유되는 그런 기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사실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 디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급성기, 완화기, 안정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갑자기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급성기는 굉장히 아프겠죠. 하지만 그 급성기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기, 약간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팽팽했던 그런 고무풍선이 약간 바람에 빠지면 어떻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약간 그 압력이 감소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그 완화기가 올 수가 있겠고, 시간이 지나면 디스크가 튀어나왔던 부분도 아주 쪼그라들어서 흡수가 되어서 흔적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디스크로 인한 증상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게 주저앉은 디스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라는 병의 특징은 일종의 노화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병난 디스크가 정상이 될 수는 없지만 안정기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안정화될 수는 있겠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팔이 저리면 목 디스크일까요?
여러분들 목 디스크 질환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도 계시죠. 목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 이런 방사통이 같이 올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럼 팔이 막 저리고 아픈데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만 아플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챗 GPT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보통 팔 저림이 왔을 경우에 보통 한 80% 이상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목 디스크 말고도 팔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팔 자체의 어떤 신경 문제 때문에 저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에 문제가 생기면서 팔이 저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목 디스크와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혼돈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팔꿈치라든지 어깨에 있는 그 애과신경의 문제 때문에 이 신경이 팔이 저리거나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거는 어깨 질환에 의한 그 팔저림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오십견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어깨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회전근개파열 같은 질환이 생기게 되면 어깨 통증도 있지만 이 주변의 근육이나 이런 긴장으로 인해서 팔이 막 저리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팔이 아파서 깨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목 디스크보다는 이런 어깨 질환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목 질환과 어깨 질환 이 두 가지를 보통 구별해서 잘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병원에 꼭 오지 않으셔도 집에서도 이게 내 팔이 저린 게 목의 문제인지 어깨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목을 움직였을 때 팔이 저리다면 이건 목 디스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제로 이런 거를 잘 구별을 못해서 혼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목을 움직여 보시고 이게 팔이 저리다 이러면 목 디스크 가능성이 많겠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를 이용해서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지 찾아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챗 GPT라든지 이런 검색 포털에 있는 내용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앞에 앉아 있는 전문의하고 자기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치료의 부분이지, 이런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많이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